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열린 한 강연. 강연에 참가한 한 중국인 교수는 한국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잘못은 없으며 이 전쟁은 한국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 얼토당토하는 발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인 유학생의 질문에 논파됩니다. 해당 학생은 한국 전쟁은 북한과 소련, 중국에 의해 발발한 전쟁이라고 유엔에서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 유엔이 거짓말한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중국인 교수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조지타운 대학에서 있었던 강연에서 중국인 교수가 한 것과 같은 주장은 중국 정부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 말할 때의 논리와 일치하는데요. 중국은 한국 전쟁을 항미원 조전쟁, 즉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명칭만 보면 미국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뒤에 조선은 조선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말하지요. 즉 미국과 싸우는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도운 건 어디까지나 북한이지 남한이 아님을 명칭에서부터 인정한 셈이지요. 실제로 전쟁 발발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문만 봐도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생의 반박대로 유엔은 전쟁 초기부터 이 전쟁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후에 그 배후에 소련과 중국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 교수는 학생의 반박에 아무 대응도 못한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으니 중국의 이런 우리가 한 건 다 좋은 거고 남의 좋은 것도 우리 거라는 식의 사고는 여러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주변 민족들의 문화를 모두 자기 것이라고 하는 문화공정을 들 수 있지요. 가장 최근의 예는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자 그것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매체인 왕이망은 한국은 중국 문화를 모방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해 세계 3위에 올랐다며 마치 우리가 중국 탈춤을 베끼기라도 한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통신신원은 아예 대놓고 조작의 신 한국의 탈춤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라며 우리가 중국 탈춤을 우리 것이라고 조작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중국 측 반응은 어이가 없는 게 탈춤, 즉 탈이나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문화지요. 유네스코는 그런 춤들 중 한국에서 행해진 탈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걸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겁니다. 즉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세계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중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민족의 문화들이 당연히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는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는 걸 넘어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런 중국의 뒤틀린 사고를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출연한 한지 관련 홍보 영상에 대한 반응이지요. 뉴진스 멤버들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출연해 한지를 활용해 만든 각종 공예품과 한지에 관한 각종 지식 등을 소개했는데요. 영상 후반에는 멤버들이 직접 한지를 이용해 조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아이돌을 활용한 이 평범한 홍보 영상에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중국인 악플러들. 이들은 종이를 만든 건 중국이다, 재지술은 중국에서 발명돼 세계로 퍼진 것이라는 등의 악플을 뉴진스 공식 SNS 계정에 남겼습니다. 어떤 악플러는 왕이지가 있을 때 너희 파오차의 국은 없었다. 우리의 문화를 도둑질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하는 등 아예 우리 문화 전체를 폄하하는 글도 남겼지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뉴진스가 출연한 해당 영상은 한지로 만든 예술작품이나 관련 제품들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지 종이 자체의 기원이나 역사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도 중국 악플러들 보라고 썼는지 영상에 출연한 그 누구도 종이를 한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문화를 홍보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영어로 단 것도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뉴진스 멤버들이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욕한 거나 다름없지요. 중국인들 말대로 현재 우리가 쓰는 형태의 종이를 처음 만든 건 중국이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걸 이유로 한지 등 그 재지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이뤄낸 성과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일본의 초밥이 동남아 지역의 식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동남아 국가들이 초밥은 우리 거라고 하지 않는데 중국은 그런 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지요. 때로는 문화나 물건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자기 거라고 우기는데요.
윤동주 시인을 현재의 중국 지린성 용정시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 하나로 중국인이라고 우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 올라온 정보에는 윤동주의 국적이 중국, 민족은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2년 전부터 해당 정보를 국적은 대한민국, 민족은 한민족으로 해달라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이두 측은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측의 태도는 윤동주 생가 입구에 있는 표지석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윤동주 생가라고 새겨진 글귀 위에 새겨진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윤동주가 중국을 위해 애국한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이런 짓을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건 그가 현재의 지린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거. 그들 말대로 윤동주가 중국 지린성의 명동촌에서 자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그들의 윤동주는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되지요. 애초에 명동촌을 만든 사람은 중국인이 아닌 후에 서전이숙과 명동중학교, 명동여학교 등을 세우는 등 우리 민족 교육에 힘썼던 김혁연 선생입니다. 1899년 주변 이웃들과 함께 이주한 김혁연 선생에 의해 세워진 명동촌은 일제의 탄압과 배고픔을 피해 간도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의 거점이 되었는데요. 그 명동촌을 만든 김혁연 선생이 바로 윤동주의 외숙부입니다. 이것만 봐도 윤동주는 중국인이란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지요. 윤동주 본인도 중간에 폐교돼 만주로 돌아와야 했지만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를 다니고 후에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하는 등 행보부터 중국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인의 것에 가까웠는데요. 그가 지은 고향집 같은 시에서도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은 따뜻한 내 고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등 작품만 봐도 자신의 정체성을 만주나 중국에 두지 않고 조선 땅, 즉 한국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면서 확실한 증거로 그가 일본법에 의해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하다 순국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일본이 윤동주를 중국이라는 독립된 타국의 사람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인으로 봤음을 뜻합니다. 제 아무리 중일 전쟁 중이었다고 해도 윤동주가 엄연한 외국인인 중국인이었다면 일본도 이렇게 하지는 못했겠지요. 이러한 정황들은 윤동주가 중국인이라는 중국 측 주장이 일부 파편적 사실에만 근거한 허무맹랑한 소리임을 말해줍니다. 바이두를 포함해 중국 측은 윤동주뿐 아니라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같은 중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인물들도 중국 조선족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요. 그나마 윤봉길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합류 전 만주에 건너가 각종 활동을 하기라도 했는데요. 그와 달리 이봉창 의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기 위해 상하이를 찾아가 머물렀던 것 외에는 중국과의 접점도 없었습니다. 특히 윤봉길 의사의 경우 다른 사람들도 아닌 중국인 본인들의 입으로 그가 조선인, 즉 한국인임을 분명히 말했는데요. 그의 훈커우 공원 의거후 어느 중국인이 태극기 아래 바른 기호는 무지개처럼 빛난 애를 시작으로 끝부분에서 우리 사옥 중국인을 부끄럽게 하는구나라고 쓴 시가 대표적입니다. 만일 윤봉길 의사가 지금 중국 측 주장대로 중국인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도 의거에 대해 말하면서 중국 100만 대군과 사옥 중국인이 못한 일을 해냈다고 하는 등 그에 대한 당시 중국 각계 인사들의 언사를 보면 그가 중국인이 아니란 걸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역사 왜곡이고 뭐고 이전에 그냥 자기 조상들을 바보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같네요. 사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억지 주장들을 자세히 보면 정작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뉴진스 한지 홍보 영상과 관련해 왕이지가 있을 때 너희는 나라도 없었다고 딴 악플이 그 애인데요. 어느 쪽이든 영상 실제 내용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트집이지만 이 악플러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런 악플은 안 달았을 겁니다. 종이를 만든 건 왕이지가 아니니까요. 왕이지는 아들 왕헌지와 함께 이왕으로 불릴 만큼 동진시대를 대표했던 유명한 서예가인데요. 그러나 그가 살던 동진시대는 종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200년 하고도 훨씬 더 세월이 흐른 때입니다. 실제로 종이가 만들어진 건 호안 때인 서기 105년. 당시 환관이었던 체륜에 의해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뉴진스에게 악플을 단 그 네티즌은 자기 나라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소리나 늘어놓은 거지요. 왕이지가 있을 때 너네는 나라도 없었다는 것도 당연히 헛소리입니다.
왕이지가 살던 4세기 한반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이미 여러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악플러의 원래 의도대로 체른 때를 기준으로 해도 이미 삼국이 건국된 뒤니 이 역시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악플달 시간에 자기들 역사든 우리 역사든 공부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내거 저것도 내거라고 하는 자의식이 너무나 비대한 중국. 그들의 행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저들이 무슨 헛소리를 해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